김정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 요즘에 당면한 경제 구조조정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선 3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 대우해양에 관련해 가지고서 대우해양의 그간의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등등을 생각할 적에 앞으로 전반적인 조선산업의 저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야기시킨 그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해야만이 구조조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대우해양의 오늘날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 그 과정을 좀 샅샅이 규명을 해야만이 구조조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이 산업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청문회를 갖다 개최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 국민들이 소상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그간에 책임지고 담당했던 사람들의 증인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들의 출두를 거부하고, 이 증인들의 출두가 거부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가지고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추경안이 지금 제대로 신청을 갖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공언한 대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조정을 좀 성실하게 수행해서 앞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고 같으면 우리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 청문회 증인 출석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다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검찰관이 민정수석에 대한 이 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일 것 같으면 민정수석을 검찰의 수사에 회부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상하게도 특별검찰관의 행위가 뭐가 잘못된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수사 자체, 특별검찰관의 행위 자체를 갖다가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소위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민정수석이라는 위치가 현실적으로 검찰을 관장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현직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적에 온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하시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상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대표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조선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하청업까지 포함하면 거의 수만 명이 실직 상태에 놓여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암담한 미래 때문에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거리에 불빛은 꺼지고 상가들은 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처지에 내몰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을, 그 막대한 세금을 그 부실 은행과 부실 기업을 돕는 데 쓰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왜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낙하산으로 내려간 공기업의 사장,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대줬던 국채은행, 그리고 그 국채은행을 압박해서 막대한 부실과 분식회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한정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만들었던 정책 당국자들,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따져보자는 것이 청문회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경안을 통과해달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울부짖고 있는 실업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대한민국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몰려야 했고, 왜 그때 그들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히지 않고서는 단 한 푼의 국민 세금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놓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권력자들이지만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반성과 미안한 마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을 놓고 정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상을 따져보고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수석의 버티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현직 민정수석이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도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누가 이 정권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대통령 옆에만 있으면 위법적인 정황이 있어도 무사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위법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권유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면 정말 오기와 독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청와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장관이 성주에 가서 제3 후보지 제안하면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주장해 오시더니 이제 제3의 후보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결국 성산포대 결정 과정 자체가 졸속 결정이었다는 것을 국방장관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혼란이 단중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만큼은 이 정권을 도와주고 싶은데 주무장관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안보 문제조차도 이렇게 무능하게 처리해서야 어찌 국민들을 단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보면 볼수록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단식에 나섰습니다. 2년 만입니다. 다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나 한탄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해석을 통해서 연장을 해주든가 특별법을 원포인트 통과시켜 주든가 이제 해결합시다. 또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단식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 거니까 왜 이렇게 야박합니까? 지금 활동하던 기간을 몇 개월 더 활동 연장해 주자는 것도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해서야 정말 하늘에서 내다보고 있는 우리 고인이 된 청소년들 낯을 어떻게 봅니까?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현미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결위원회가 중단된 데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특히 새누리당 쪽에서 추경안을 철회하고 추경안에 담긴 그 내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야당의 원내 지도부를 좀 협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명백히 국회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협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90조 3항에 보면요,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정부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인 추경안을 새누리당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회를 하려면 이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 예결위에서는 동의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안을 안 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추경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별관 청문회,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해양산업의 사태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청문회는 반드시 내용이 있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종범 청와대 수석, 최경환 의원에 대한 전 기재부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그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 결정이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미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이것을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별일 아닌 그 절차를 통해서 청문회를 요식 절차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희 예결위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눈 감고 박수 치면서 정부 여당을 뒤따라가는 데가 예결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줄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에 대해서 무슨 국정조사 청문회 따로 있고 국정감사 청문회 따로 있고 사안 청문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뭔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당에게 들이대는데요. 국회법 어디에도 청문회가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때마다 증인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다고 이렇게 적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야당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예결위는 예산정책처가 말했듯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해서 지금 출자하도록 지금 담겨 있습니다. 추경안에. 왜 이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은 예결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에 대해서 증인 출석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고 재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국회법에도 없이 마음대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카드로 삼아서 야당 지도부를 협박하는 것은, 이거는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절대 새누리당 의도대로 우리가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